은행원으로 이렇게 내 직업을 하나로 갖고 그냥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고, 뭔가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려면 회사의 그 월급만큼 내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계속 관심을 가졌던 이제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경매를 하게 됐던 거죠. 제가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시드가 적다라고 하면 최소 1억 그 정도 이상을 좀 모아서 집을 준비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2020년도에 경매를 시작하셨고 지방의 아파트 한번 도전하셨고 상가하시고 다가구까지 하셨잖아요. 네. 차를 해야겠다고 딱 맘먹은 시점과 뭐 준비를 따로 어떻게 하신 게 있으신지. 22년도에 제가 휴직하고 이제 복직하는 시점이었어요. 휴직 한 1년 동안 하면서도 그때가 한 30대 후반이었고, 마흔을 바라보면서 내가 은행원으로 이렇게 내 직업을 하나로 갖고 그냥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고, 개인적으로는 또 저희 친정이 좀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뭔가 부수적인 걸 해야겠다. 네네. 그리고 뭔가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더 이상 은행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려면 회사의 그 월급만큼 내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계속 관심을 가졌던 이제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네네. 경매를 같이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은 퇴사를 위해서 월세가 내 월급만큼이 되면 퇴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네. 그게 도달된 시점은 언제셨어요? 사실 이제 한 반 정도 도달을 해서 퇴사를 했고요. 네. 사실 부동산은 아무래도 금액이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네. 제가 뭐 그래도 은행을 다니다 보니까 네. 급여가 꽤 돼서 그만큼까지는 제가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물론 네, 더 네. 할 수는 있지만 회사가 공기업이기도 했고 네. 부수입으로 뭔가 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막혀 있었기 그쵸,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는 무언가 하는 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50% 정도 도달하고 이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신 다음에 인스타그램 키우시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켈리추 회장님이라고 제 롤모델이신데, 이분을 좀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성장 자기계발 100일장을 도전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상을 받고 100일장을 바탕으로 이제 투고를 해서 또 출판 계약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퇴사 준비에 뭐 월세 세팅과 어떻게 보면 출판 계약이 있기는 했어요. 제 그쵸. 마음에는. 그래서 인스타를 사실 한 이유도, 지금은 제가 이제 부동산 크리에이터로 지금 약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원래는 책을 좀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네. 책스타그램을 하고 싶었는데, 마케팅 채널로서. 네, 반응이 좋지 않아서 네. 좀 방향을 틀어서 네. 내가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또 조금 잘하는 부동산과 뭐 대출 이야기를 좀 풀어야겠다라고 네. 해서 올렸더니 그때부터 좀 반응이 나오기 시작해서 예. 한 3, 4개월 만에 한 1만 정도 찍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스타그램까지 섭렵을 하셨고 최근에 책까지 거의 다 쓰셨다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네네. 그 책 소개를 잠깐이라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책 썼다라고 하면은 다 뭐 부동산 서적일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부동산 서적은 아니고 네. 어떤 투자 과정에서 제가 자기 개발을 하면서 어떤 책을 많이 읽고 네. 그 과정에서 마인드가 훨씬 더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네네. 그 중에 감사의 힘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제 투자하는 데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제 믿음 안에서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책에 담았습니다. 40대가 읽으면 좋을 부의 마인드셋 뭐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좋은데요? 제목을 그렇게 요즘에 뭐 희망퇴직도 엄청 많아졌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 위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으신가? 제가 이제 퇴사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안정적이고 연봉도 많은 곳을 왜 퇴사를 했냐, 많이들 이제 의아해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퇴사를 결정적으로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건, 저 이제 명상을 좀 하는데, 내가 이제 나이든 뭐 여든 아흔이든 그 죽기 직전에 병상에 있었을 때 지금의 나에게 해주는 말이 뭐가 있을까? 그때 그 이제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그냥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긴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결단을 하신 후에는, 저는 이제 부동산의 어떤 무기로 이제 하긴 했지만 네. 꼭 부동산이 아니어도 요즘 부업 뭐 에어비앤비나 뭐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기가 좀 잘하고
꼭 잘하는 거 못 찾았다라고 하면 네. 관심이 있고 내가 조금 더 잘하면서 좀 돈이 되는 게 뭘까라는 걸 생각하셔가지고 꼭 몇백만 원의 수익이 아니라도 네. 뭐 단 50만 원이라도 그렇게 부수입을 만들면 분명히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과 용기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주누님, 그럼 요즘에 인스타그램 팔로우 1만 넘고 나서부터 여러 사람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아지면서 네. 컨설팅도 진행하신다고 들었는데 독자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사례가 있으신가요? 좀 다양하게 좀 나이대별로 이제 요청이 있는데 그중에 30대가 제일 많고요. 신혼부부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 기억에 남는 분은 20대시고 결혼 좀 일찍 하시는 신혼부부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 네네. 자금이 이제 아무래도 많지 않다 보니까 방향성을 물어보시고 집을 사야 될지 뭐 전세나 월세로 사셔야 될지 좀 고민을 하셨거든요. 진짜 자금이 정말 얼마 안 되셨는데도 집을 사려고 하셔서 네. 웬만하면 저는 이제 집을 사시라라는 주의긴 한데 예. 그분의 지금 상황상 집을 사시는 것보다는 네. 월세로 그냥 이제 몸테크를 하시면서 네. 돈을 좀 더 모아서 이제 갭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방향성을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원룸 이런 걸 좀 찾아드렸었는데 네. 줌 미팅으로 원룸은 도저히 못 사시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전세로 좀 비슷한 이자 내게끔 해서 네. 전세 매물을 찾아드리고 전세 대출 이제 알려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두 분이 굉장히 이제 눈이 되게 말똥말똥 하셔가지고 예. 너무 제가 뿌듯했고 꼭 다시 한번 집 살 때 또 신청하시겠다고 해서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시드가 적다라고 하면 일단 모으시는 걸 최소 1억? 네, 그 정도 이상을 좀 모아서 집을 준비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최소 1억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를 했을 때 서울은 좀 힘들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1억에서 플러스 이제 두 분이 직장인이시라고 하면 좀 신용대출을 받아서 갭 투자하는 걸 저는 이제 추천을 드려요. 근데 요즘 많이 올라서요. 그쵸. 근데 또 의외로 돈을 또 되게 잘 모으셔서 기본 막 1, 2억씩 갖고 계신 분들도 신혼부부들 많이 계세요. 네네. 그럼 그런 분들은 좀만 대출을 양쪽에 5천씩 해서 한 3억 정도로 또 들어갈 수 있는 수도권은 좀 있으니까 그렇게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1억 정도는 준비를 해야 수도권에서는 내 집 마련 어떻게든 비벼볼 수 있는 자금의 맞습니다. 벽 같은 거네요. 네네. 그 1억을 모았다. 그럼 신용대출 살짝 받아서 젊어서 이제 몸테크를 좀 추천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지금은 실거주는 부자가 한다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젊으시니까 아이도 뭐 없을 거고 그래서 몸테크를 먼저 하시는 거를 네.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전세를 좀 이자 저렴하게 해서 네. 전세로 사신다든지. 네. 근데 전세에 내 돈이 뭐 온전히 많이 들어가는 걸 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돈을 깔고 앉아 있지 말라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신혼부부 입장에서 내 집 마련은 꼭 할 건데 네. 돈도 모으고 있어. 네, 네, 그럼 네. 전세 vs 월세. 월세입니다. 그 네.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전세는 자금이 좀 들어가고요. 물론 전세 대출을 받는다라고 해도 내 돈이 좀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리고 전세로 들어가 있다가 뭔가 돈을 모아서 갭 투자를 할 때 좀 2년씩 계약을 해야 되는 좀 무거운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더 가볍게 월세로 있으시면서 네. 돈을 모으고 갭 투자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의치 않으면 뭐 실거주로 들어가는 게 좀 더 가벼운 측면에서 월세를 저는 좀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는 돈이 뭐 몇천밖에 안 되고 없는데 무슨 부동산이야 공부 지금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렇죠.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돈을 모으시면서 반드시 같이 공부하시고 네. 임장하시고 그래야 내가 모은 그 시점에 부동산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시거든요. 네. 다 모은 다음에 공부해야지 하면 너무 늦으실 수 있어요. 이게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내가 돈을 모을 때 이제 모의 투자라고 하거든요. 비교해 보시고 임장 다니시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부하면서 인스타그램에 선한 건물주 누님을 팔로우하면은 좋은 컨텐츠랑 좋은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채널에 30대 초반에 이제 신혼부부나 뭐 네. 예비 신혼부부가 많이 보는데 음. 이분들을 위해서 짧게라도 한마디만 네, 해주세요. 네. 지금 당연히 시드가 많지 않으실 거고, 근데 정말 용기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물론 오래 전이긴 하지만 4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돈을 모으시고 공부도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뭐 인서울 그다음에 건물까지도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건물주누님 인스타그램에서 요즘에 내 집 마련 컨설팅도 진행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구독자분들 관심 있으시다면 여기 아래에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내 집 마련할 때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